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기도 없던 우리 마을이 사막 한복판의 이 척박한 땅이 지금은 밤새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병원의 기계는 멈추지 않고 아이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 나라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없던 땅에 왜 한국의 이름이 남았을까? 저는 이 질문을 지금도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날 정지윤이라는 한국인 기술자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감과 경계심뿐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설비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기술자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목숨을 걸고 이 발전소를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기를 얻은 한 마을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가 어떻게 한 공동체를 다시 일으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누군가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1초밖에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흐메드입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 사파르라는 사막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라고는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오래된 공구 몇 개와 책 없이 입으로 전해들은 기술 지식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게는 늘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뜨거운 태양이 천막을 찢듯 쏟아졌고 마을 아이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눈 밑에 그늘을 달고 학교로 갔습니다. 밤이면 정전은 일상이었고 병원의 장비는 그때그때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뜨거운 열기에 지쳐 병원으로 실려오면 의사들은 전기가 없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손만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전기는 우리에겐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늘 닿을 수 없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외국 기술자를 초청해 마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복잡한 도면과 이해할 수 없는 매뉴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한 달도 안 돼 떠나곤 했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낯선 장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주 만에 장비는 멈췄고 몇 달 뒤엔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외부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며 돕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력과 이미지만 챙기고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늘 뒷정리만 해야 했고 그건 언제나 우리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또 다른 기술자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왔대. 여자 기술자래. 그 말을 들은 저는 비웃었습니다. 여자라고? 이런 사막에서? 손에 흙도 안 묻혀본 사람들이 기술자라고? 그렇게 저는 처음부터 벽을 세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현장의 모두가 경계했고 이번에도 금방 떠날 거라는 냉소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햇살이 가장 강하게 내려치던 오후 그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도면 가방과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던 한국 여성. 키는 작고 말랐지만 눈빛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표정엔 무너질 생각이 없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현지어는 어눌했지만 그 진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어요. 기술은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정지윤. 한국에서 원자력 설비를 설계하고 시운전까지 담당한 엔지니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원자력? 그 고도의 기술을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직접 철제 부품을 옮기고 배관을 연결하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그림을 그려 설명했고 어떤 날은 모래바람 속에서 종이를 날려가며 매뉴얼을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날 더 쉽게, 더 자세하게 그려 다시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속으로 그래봤자 며칠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곁에 있었고 한 명 한 명의 눈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걸 해라가 아니라 같이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나지막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흐메드 씨, 이 냉각장치 회로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그녀가 질문을 하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외국 기술자가 제게 의견을 묻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묘하게 따뜻했고 저를 기술자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다를지도 몰라. 그녀와 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예전에 제가 얼마나 완강하고 폐쇄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설비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발전소 한편에 앉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기술을 어떻게 배우나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현장에서도 배우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함께 하려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고 함께 걷자는 마음이었고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는지를 그녀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지훈 엔지니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녀를 단순한 외국인 기술자, 우리를 또 설비만 던져주고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설비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함께 걷자는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기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그녀는 작업복을 입고 가장 먼저 발전소 부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금속 위에서 열기로 뿜어져 나오고 모래는 바람을 타고 날아다녔지만 그녀는 늘 정리된 태도로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할 즈음엔 이미 그녀의 손은 먼지에 절어 있었고 도면은 구겨져 있었지만 표정은 항상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부터 10까지 손으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해요. 이 회로는 여기를 거쳐 이렇게 흐릅니다. 라며 몸짓을 섞어 설명했고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땐 아예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래바닥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으며 기술 개념을 설명하는 모습은 우리가 봐왔던 그 어떤 기술자와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전력관리 판넬에 문제가 생겨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분해도구를 꺼내 들고 혼자서 케이블 하나하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저희에게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접지선이고요. 여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감전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아흐메드 씨 한번 직접 해보시겠어요? 그녀는 우리를 단순한 보조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기술자들을 진짜 엔지니어로 대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 말투와 태도가 점점 저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기술은요, 도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마음을 보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사람을 키우는 나라, 한국이란 나라는 기술로도 사람으로도 저런 문화를 가진 곳이구나. 그렇게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공사장을 지나치던 아이들이 저희 작업을 구경하다 점점 도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한 소년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흐메드 아저씨, 전기도 그림처럼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회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저희 모두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이제는 저희가 직접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여동생 마리암. 그녀는 늘 기술 분야는 남성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보수적인 전통 안에서 자라왔기에 여성은 집안일과 양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암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좀 배워보면 안 될까? 정지윤 선생님이 말했어. 여자라고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장벽을 넘은 것인지 알기에 저는 마리암에게 발전소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주었고, 그 주말부터 그녀는 여성기술 워크숍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지윤 엔지니어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삶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엔지니어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하나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방식으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쉽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받은 것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중 한 명이에요. 그 말을 들은 그 순간 저는 그녀를 한국 그 자체처럼 느꼈습니다. 강하고 섬세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사람. 프로젝트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저는 발전소 설비 관리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읽고 오류를 체크하고 현지 기술자들에게 조율 지시를 내리는 일까지.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제 손으로 미래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운전을 앞둔 날, 마을 전체가 기대와 긴장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지윤 선생님과 저는 마지막 회의를 마친 후 발전소 외벽에 앉아 조용히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윤 씨, 만약 내일 이게 성공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달라지는 거겠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씨,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그건 내일 불이 켜지기 전에도 오늘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은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날 밤 사막 위로 어둠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사파르 마을은 긴장 속에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발전소가 처음으로 시운전을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동안 피땀 흘려 만든 설비가 마침내 마을 전체를 밝히게 될 그 순간.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센서 모듈과 냉각 회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도면을 다시 꺼내 꼼꼼히 체크했고 정지윤 엔지니어도 끝까지 남아 저와 함께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차분했고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아흐메드 씨.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녀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무렵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종이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뭔가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열자마자 제 시야를 덮은 건 거대한 모래 장막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안에서 울부짖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소보다 강한 모래바람이려니 했지만 금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완전히 설비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수준의 사막 폭풍이었습니다. 급히 발전소로 달려가자 상황은 이미 긴급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깥의 송전선이 흔들리고 있었고 제어실 내부에도 미세한 모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센서가 오류를 반복 출력했고 통합 제어 시스템이 지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지윤 선생님은 빠르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 매뉴얼 3단계 전원. 냉각 개통 수동 모드로. 백업 전력 회선은 차단 대기.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눈빛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 대시보드 수치를 확인했지만 경고창이 계속해서 깜빡였습니다. 냉각 센서 2번 라인이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발전소 시운전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손상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정지윤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흐메드 씨 배전실로 가야 해요. 이거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요? 밖은 위험해요. 폭풍이.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멈추면 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설비를 지키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방진복을 입고 고글과 마스크를 쓴 채 배전실로 달렸습니다. 바람이 전신을 찢듯이 몰아쳤고 모래는 피부를 베듯이 때렸습니다.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숨을 들이마시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버텨야만 했습니다. 배전실에 도착한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센서 라인을 따라가자 고온에 의해 녹아내리기 직전인 전선이 발견됐습니다. 절연 처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라인 이대로 두면 센서 폭주가 일어나요. 바로 끊고 백업 라인으로 우회시켜야 해요. 정지윤 선생님이 급히 절연 장비를 꺼내 들었고 저도 도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고 땀이 고글 안쪽을 타고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호흡을 가다듬고 서로의 눈빛으로만 합을 맞췄습니다. 절연을 마치고 회로를 분리하는 마지막 순간 제 손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정지윤 선생님이 반사적으로 제 손을 잡아 지지해줬고 그 충격에 고글이 벗겨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에 모래가 들어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흐메드 씨, 이 마지막 나사 제가 할게요. 센서 수치 안정화만 확인해 주세요. 그녀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모니터로 달려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도 수치 복구. 센서 회로 반응 정상입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마치 사막을 가르는 물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옷은 먼지와 땀으로 뒤엉켰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설비는 멈추지 않았고 마을의 희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시간 후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모래는 조용히 가라앉았고 태양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어실로 돌아온 우리는 조용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크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마을에 전기가 처음으로 하루 종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켜지던 전등 하나하나. 그건 전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사막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잠든 것처럼 느껴졌고 그 위로 아침의 햇빛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발전소 제어실의 자동점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눈앞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상 작동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 노력, 땀, 의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기가 꺼지지 않았어. 병원 장비가 하루 종일 멈추지 않았대. 거리의 전등이 밤새 켜져 있었대.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발전소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들도 아이들도 어르신들도. 그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하나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지윤. 다음 날 마을회관에서는 자발적인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누가 먼저 준비한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작은 연단이 설치되었고 어린아이들이 만든 그림이 벽에 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태양, 발전소, 그리고 한 여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건 정지윤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에는 며칠 밤을 새워 적은 원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을 열자 그 글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정지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전기를 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정지윤 선생님은 연단 옆에서 묵묵히 서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흐렸지만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안도, 자부심, 그리고 작별의 예감까지도. 그녀의 출국 소식이 알려졌을 때 마을은 웅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기술자들은 작은 기념관을 만들자며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던 날 어르신 한 분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의 태양을 놓고 갑니다. 당신 이름으로 이 땅이 다시 빛을 찾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발전소 한편 작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제가 제안했던 기술 교육장이 조용히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작고 단단한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죠. 지운룸 날러지 그로즈히. 그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교재들, 매뉴얼, 수업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한켠엔 이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질 때 시작됩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이자 새 시대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국 당일 정지윤 엔지니어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깔끔하게 마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아이들은 그녀를 따라다니며 종이에 사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차 안에 올라 그녀를 공항까지 데려다주는 마지막 배웅을 맡았습니다. 길을 달리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이 침묵이 말보다 깊다는 걸. 공항에 도착해 짐을 내려줄 때 그녀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기술자들이 지운룸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씨, 저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배운 것을 저의 다음 여정에도 가지고 갈 거예요. 한국이 저를 키워줬다면 당신은 제 마음을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대답하고 싶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마지막 악수를 청했습니다. 부디 건강히 어디서든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지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나라가 제 인생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의 기술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변 마을을 돌며 태양광 설비와 전기 기초를 가르칩니다. 마리암은 여성 교육 워크숍의 리더가 되었고 아이들은 매주 지운룸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믿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가 된 한국이라는 나라에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보낸 한 사람이 이 사막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빛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감동 사연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